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2세 의사가 7년 만에 20대 몸으로 되돌린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의학계에서 40년간 숨겨졌던 노년기 건강의 진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72세 서울에서 의사 생활한 지 45년째 되는 김선중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늙은 의사겠지만 저는 작년에 지리산 종주를 했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운동을 하고 지금도 주 3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20대 청년과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7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65세였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전형적인 아픈 의사였습니다. 당뇨약 3개, 혈압약 2개, 고지혈증약 1개, 매일 아침 6알의 약을 먹으며 살았죠. 몸무게는 78kg에서 65kg으로 13kg이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살 빠져서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강하게 빠진 살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환자들에게 틀린 걸 가르치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65세에서 72세까지 7년간 경험한 영노화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2040년이면 지금 60세인 분은 77세, 50세인 분은 67세가 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우리나라는 간병인이 150만 명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돈이 있어도 간병인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틀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다. 이 생각 자체가 20세기 의학의 한계입니다. 45년간 의사를 하면서 두 종류의 70대를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70세인데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하고 소화불량에 불면증에 이분들은 75세쯤 되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75세인데 등산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이분들은 90세가 되어도 혼자 병원에 오십니다. 이 차이가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건 고작 20-30%입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나이 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쓰는 임상노쇠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1점부터 8점까지 있는데 4점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1에서 3점은 건강한 노년, 4점은 위험신호로 평균 73세, 5점 이상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점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허리가 굽기 시작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침 먹기가 싫어. 요즘 고기 먹기가 힘들어. 소식하니까 편해. 이때부터 체중이 4에서 5kg 쭉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5점, 6점으로 내려가서 결국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3점, 2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5세 때 제 몸무게는 78kg에서 65kg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해 줬어요. 살 빠져서 좋겠네요. 건강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강하게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당시 제가 하던 생활을 보세요. 매일 만보 걷기 2시간, 아침은 샐러드, 저녁은 잡곡밥에 나물 위주, 간헐적 단식. 완벽한 건강 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렵고, 피로감이 계속되고, 밤에 소변을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 제 혈액을 정밀 검사해 봤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상 하한선, 성장 호르몬은 거의 바닥, 근육량은 동년배 하위 30%, 골밀도는 골감소증 경계. 이럴 수가.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건강한 생활이 오히려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건강법과 노년기의 건강법은 정반대라는 것을. 30에서 50대에는 과잉을 줄여야 합니다. 살도 빼고 혈당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하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근육을 늘리고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 몸을 실험체로 삼았습니다. 운동을 바꿨습니다. 만보 걷기를 주 3회로 줄이고 근력 운동을 매일 30분 추가했습니다. 밸런스 운동과 유연성 운동도 추가했죠.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샐러드를 흰쌀밥에 계란, 고기로 바꿨고 잡곡밥을 흰쌀밥으로,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고 규칙적인 3끼로 단백질 보충제까지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7년 후인 지금 체중은 65kg에서 72kg로 근육량이 증가했고 근력은 2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도 가능해졌고 약물은 6개에서 1개, 혈압약만 먹고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참 잔혹합니다. 젊을 때는 물만 먹어도 근육이 붙어요. 조금만 운동해도 금세 몸이 바뀝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걸 동화저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내고 블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블록 10개면 집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은 집을 만들려면 블록이 20개 필요해요. 이게 바로 동화저항입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 1g로 근육 합성 100%가 가능하지만 노년층은 단백질 투지가 필요해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2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도 저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아미노산 이용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근육 합성을 방해하며 mTOR 경로가 둔화되어 근육 합성 신호가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식욕이 저하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더 근육이 빠지는 거죠.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에 연금을 들어라. 젊을 때는 몰라요. 근육이 왜 필요한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현금과 같습니다. 큰 병이 왔을 때, 입원했을 때, 그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복을 결정해요. A 할머니는 75세로 코로나 전에 등산 다니는 건강한 분이었는데 근육량이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2주 입원했지만 한 달 후 정상 생활로 복귀했어요. 반면 B 할머니는 73세로 코로나 전에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근육량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3주 입원했지만 6개월 후에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근육에 현금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노년기 운동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젊을 때처럼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네 가지를 골고루 해야 해요. 1순위는 근력 운동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매일 30분씩 자체 체중을 이용해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브릿지, 스쿼트, 플랭크, 런지를 해야 합니다. 2순위는 균형 운동으로 25%입니다. 한발석이, 일자 걷기 등이 있고 치매 예방 효과와 낙상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3순위는 유연성 운동으로 20%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4순위는 유산소 운동으로 15%입니다. 걷기, 수영으로 심폐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생님, 걷기가 제일 적네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유산소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더 중요해져요. 노년기 식사 원칙은 초등학생을 키우듯 먹어야 합니다. 흰쌀밥에 고기, 계란을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 몇 끼 고기 100g 이상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70세 넘어서는 고기가 약입니다. 실제 하루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제 식단입니다. 아침 오전 7시에는 흰쌀밥 1공기, 계란 2개 오믈렛, 소고기 된장국, 김치를 먹습니다. 점심 오후 12시에는 흰쌀밥 1공기, 삼겹살 구이 100g, 쌈채소 된장찌개를 먹어요. 저녁 오후 6시에는 흰쌀밥 1공기, 생선구이 또는 닭가슴살, 나물 반찬 2가지, 미역국을 먹습니다. 간식으로는 단백질 음료 1팩에 프로틴 20g, 견과류 한 줌을 먹어요. 총 단백질이 약 100g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인 유청 단백질, 비타민 D3 5000IU, 오메가3 종합 비타민이 그것입니다. 선생님, 비싸지 않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요. 간병비 하루치도 안 되는 돈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에서 나오기 때문에 8시간 수면이 필수이고 밤 10시 이전에 취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녹이거든요.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이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처방연쇄의 위험도 있습니다. A약의 부작용으로 B약을 추가하고 B약의 부작용으로 C약을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제 경험을 보면 65세에는 6가지 약물을 먹었지만 72세인 지금은 한 가지 약물, 혈압약만 먹고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이미 75세인데 늦지 않았나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80세에 시작해서 85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할머니는 현재 92세인데 87세에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리고 근육량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5년 후 현재는 지팡이 없이 30분 산책하고 요리와 청소를 혼자서 해결하고 동네 노인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바꿨을까요? 매일 30분 근력 운동, 하루 3끼 규칙적 식사, 충분한 단백질 섭취, 단 이것뿐입니다. 기존의 공식은 0에서 20세 성장, 20에서 65세 성인, 65세 이후 노쇠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은 0에서 20세 성장, 20에서 65세 유지, 65에서 85세 재성장, 85세 이후 안정입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은 재성장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나머지 15년을 결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모든 걸 해주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기만 하면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2040년에 간병인이 150만 명 부족하다면 건강한 70대, 80대가 일할 기회가 무궁무진해집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고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제가 72세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몸은 변합니다. 둘째, 젊을 때 건강법에 매몰되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셋째, 근육에 투자하세요. 근육은 나이 들어서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넷째,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 목표는 100세까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건가요? 100세까지 걷는 그 길에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스쿼트, 첫 번째 브릿지, 첫 번째 흰쌀밥과 고기. 작은 한 걸음이 100세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하시는 가족,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한 노년이 한 가정의 행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